만약 제가 많은 남자들이 믿고 있는 여자를 세게, 빨리, 오래 자극하면 폭포수처럼 터진다는 생각이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단지 제 의견이 아니라 뇌과학 성의학 연구들이 이미 확인한 사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극 스킬, 야한 테크닉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몸을 폭포수처럼 만든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 그리고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어떤 여성은 난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아프기만 해 라고 말하고, 어떤 여성은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 몸이 풀리면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다 고 말할까요? 이게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의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정보 부족입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자들 솔직히 말하면 포르노, 친구들 술자리에서 나오는 과장된 무용담, 왜곡된 성교육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는 스킬, 테크닉, 얼마나 오래 버티냐만 남아요. 그런데 여자의 몸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섬세합니다. 단순히 강하게, 빠르게 문지른다고 폭포수가 터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터진다는 건 사실 자극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 이 사람 옆에서는 내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뇌, 신경, 호르몬, 혈류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오는 해방감 있는 쾌감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수치심이 내려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 몸이 스스로 열리면서 폭포수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의 자존심을 긁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는 남자는 아직도 정말 소수입니다. 오늘 이걸 끝까지 듣고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 소수의 남자 쪽에 서게 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순간 불안과 부끄러움 대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폭포수의 스위치가 켜질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겁만 두드리게 됩니다. 여성이 강렬한 쾌감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액체가 폭포수처럼 분출되는 그 순간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물질이 한꺼번에 솟구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 엔도르핀은 통증 완화와 황홀감을 담당하죠. 이게 동시에 폭발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완전히 안전하고 너무 좋다는 신호를 온몸에 뿌립니다. 골반 주변의 혈관은 어떨까요? 마치 댐이 열리듯 확장됩니다. 평소에는 살짝 막혀있던 작은 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따뜻한 피가 외음부, 질, 클리토리스 주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결과 질과 클리토리스 주변의 신경 말단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들은 그냥 피부가 아닙니다. 고감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터치라도 뇌가 준비된 상태에서는 폭발처럼 느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슬리는 자극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과정은 남성의 단순한 사정 메커니즘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는 주로 음경과 사정관 중심, 비교적 단순한 회로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폭포수 현상은 방광, 요도 주변, 이대질 앞쪽 벽, 그 안쪽에 있는 분비샘들이 한꺼번에 자극될 때 만들어지는 복합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앞쪽 벽을 자극했을 때 강렬한 분출을 경험하고 어떤 여성은 비슷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조와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남성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거 소변 아니야? 실제 연구를 보면 여성의 분출액에는 요 성분이 일부 섞일 수 있습니다. 방광과 요도 주변이 같이 자극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오줌을 지린 것이냐?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질 앞벽 주변 분비샘에서 나오는 액체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비정상이나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골반저 근육과 신경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속도전으로 가요. 빨리, 강하게, 바로 본론으로. 그런데 뇌와 신경은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버튼 누른다고 바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예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뇌가 이 상황은 안전하다, 기대된다, 좋다 라고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물리적 자극만 세게 올리면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굳어지고 아프고 심하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정말 폭포수의 스위치를 켜고 싶다면 손기술보다 먼저 뇌와 신경을 어떻게 예열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스위치 구조를 이해해도 원래 평소 생활 습관이 몸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 스위치는 잘 안 켜집니다.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남성 쪽부터 볼까요? 술, 흡연, 과도한 카페인, 야식. 이 네 가지는 혈관과 신경을 둔하게 만드는 대표 선수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경 전달을 느리게 합니다. 담배는 혈관 안쪽 벽을 망가뜨려서 미세혈관을 좁게 만들죠. 과도한 카페인은 심장은 두근거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미세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식, 특히 기름지고 짠 음식들은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서 골반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섬세한 터치를 오래 유지할 체력이 떨어집니다. 금방 숨이 차고 허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깨집니다. 여성의 몸이 이제 막 달아오르려는 순간에 남성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면 둘 다 허탈해지죠. 여성 쪽도 봐야 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당분, 많은 간식, 에너지 음료, 카페인 과다. 이런 것들이 혈당과 호르몬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듭니다.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성욕은 제일 먼저 꺼집니다. 몸이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생존이지 쾌감이 아니니까요. 에너지 음료, 달달한 라떼, 과일 주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선택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인슐린을 치솟게 해서 혈류를 끈적하게 만들고 골반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밤늦게 치즈와 와인, 달달한 디저트와 커피, 로맨틱해 보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날 밤 몸이 충분히 달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지방, 설탕이 동시에 들어가면 머리의 혈관은 무거워지고 감각은 둔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한 방해 요인 하나, 포르노와 스마트폰입니다. 화면 속 자극은 빠르고 강렬합니다. 몇 초 만에 클립을 넘기며 점점 더 강한 장면을 찾게 되죠. 뇌는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파트너와의 느리고 깊고 서서히 올라가는 자극에는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속도와 강도는 너무 약한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현실 속 관계에서는 여성의 몸이 열리기 전에 남성이 먼저 지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났네 라는 허탈감이 남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둘 다 성관계를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해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자의 몸을 폭포수처럼 만들고 싶다면 어디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건드려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몸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몸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두 군데입니다. 가슴, 그리고 질. 그런데 실제 여성의 성감대 지도는 훨씬 입체적입니다. 외음부, 대음순, 섬소음순, 클리토리스의 머리와 몸통,
그를 감싸는 후드, 질 입구 둘레, 질 앞쪽 벽, 요도 주변, 골반저 근육까지 이 전부를 한 세트로 이해해야 합니다. 클리토리스부터 볼까요? 겉에서 보이는 작은 버튼 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신 해부학 연구를 보면 클리토리스는 모음만으로 양쪽 다리처럼 쭉 뻗어 있습니다. 마치 Y자 모양의 구조물처럼 질 양옆과 깊숙이까지 뻗어 있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작은 부분만 계속 누른다고 해서 폭포수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쪽 다리들까지 전체 구조가 동시에 자극될 때 어떤 여성에게는 정말 강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방광, 요도, 질압벽.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질압쪽 벽을 특정 각도로 리듬감 있게 자극하면 어떤 여성에게는 요도 주변과 분비샘이 함께 반응하면서 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G스팟, 스쿼팅과 관련된 부위죠.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폭포수의 양과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남자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힘이 아닙니다. 각도, 리듬, 호흡입니다. 손과 입, 몸의 위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신경회로가 층층이 켜집니다. 마치 건물의 1층, 2층, 3층 불을 하나씩 켜가듯이요. 순서를 한번 그려볼까요? 바깥에서 안정감을 주는 터치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어깨, 등, 허리, 허벅지, 바깥쪽. 이때 중요한 건 소유하듯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듯한 터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층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숨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 다음이 클리토리스 주변의 섬세한 자극입니다. 바로 클리토리스 머리를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주변의 후드, 대음순, 소음순, 질입구 근처를 부드럽게 리듬감 있게 만지면서 점점 중심으로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여성이 숨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숨을 더 깊게 쉬게 만드는 정도의 자극. 이게 두 번째 층입니다. 이에 세 번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질입구와 안쪽 앞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때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앞쪽 벽과 각도입니다. 위쪽 배 쪽을 향해 살짝 끌어당기듯이 리듬을 유지하면서 자극하는 것. 여성이 허리를 살짝 앞으로 밀거나 골반을 위로 올리는 반응을 보이면 그 방향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너무 복잡한데 이걸 다 해야 하나? 그런데 사실은 이걸 다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점만 계속 누르지 말고 바깥 화살표 주변 화살표 안쪽으로 순서를 지키며 천천히 깊어져라는 원리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손기술이 좋아도 폭포수는 열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합니다. 폭포수를 만들기 전에 먼저 치워야 할 것들, 몸과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성적 성취나 실력 시험처럼 느끼게 만드는 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성에게 오늘 꼭 폭포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긴장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몸이 긴장하면 송긋 감각이 둔해지고 상대의 미세한 반응을 읽지 못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얘기해서 듣는 것처럼 안 터지지? 라는 자기 비난이 시작되는 순간 몸은 더 굳어집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뇌는 흥분 모드에서 방어 모드로 바뀝니다. 둘째, 관계 직전의 생활 습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식, 과음, 늦은 밤까지의 스마트폰 사용. 이 세 가지는 뇌와 몸이 흥분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여유를 빼앗습니다. 예를 배가 너무 부르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씁니다. 술이 너무 들어가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다가 바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뇌는 여전히 화면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포르노에서 본 과격한 장면이나 비현실적인 분출 장면들을
머릿속 기준에서 지워내는 마음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실제 여성마다 폭포수의 양과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눈에 보이는 분출 없이도 몸 안에서 폭포수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떨림, 울음, 한숨,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이완. 이것도 폭포수입니다. 영상 속처럼 침대가 다 젖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은 항상 실패처럼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도 필요한 디톡스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수치심, 소리 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분비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소리 내면 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젖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면 몸은 절대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중 하나는 너의 반응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너무 아름답다. 라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요.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성을 폭포수처럼 터지게 만들기 위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실행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첫째, 준비 단계. 이건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낮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짧은 메시지, 스킨십 없는 애정 표현. 오늘 밤, 이 너만을 위한 시간 갖고 싶어. 이런 말 한마디가 여성의 뇌를 천천히 예열합니다. 갑자기 밤에 달려드는 것보다 낮부터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쾌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자극보다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자극이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 몸의 예열 단계. 최소 20분에서 30분. 키스, 포옹, 전신 터치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가 좋아? 여긴 어때? 라고 묻고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피드백 루프입니다. 여성이 숨을 멈추는지, 어깨가 올라가는지, 허리가 휘는지, 다리를 모으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여긴 아직 불편하다, 여기는 좋다를 말해줍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 자신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숨을 짧게, 빠르게 쉬면 자신의 흥분이 너무 빨리 치솟습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고 금방 지칩니다. 숨을 길고 깊게 복식 호흡으로 유지해 보세요. 들이쉴 때 4박자, 내쉴 때 6박자 정도. 이 리듬이 유지되면 손과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셋째, 클리토리스와 질 앞벽을 향한 집중 단계. 이때는 이미 몸의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여야 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때는 손톱을 짧게 정리하고 윤활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기본입니다. 각도는 배 쪽을 향해 살짝 끌어당기듯이 속도와 압력은 천천히 올렸다가 살짝 내려왔다가를 반복합니다. 여성의 호흡, 소리, 몸의 떨림이 신호입니다. 숨이 깊어지고 소리가 커지고 골반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 그 리듬이 맞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골반저 근육과 호흡을 맞추는 단계. 이래 여성에게 숨을 들이쉴 때 골반을 살짝 조이고 내쉴 때 완전히 풀어봐 라고 안내해 보세요. 마치 대문을 조금씩 열고 닫는 느낌입니다. 이 수축과 이완이 리듬감 있게 반복되면 골반 안쪽 압력이 변하면서 어떤 여성에게는 폭포수 같은 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성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지금 좋아? 이 속도 어때? 여기 괜찮아? 이 짧고 안전한 질문들이 여성에게 내 몸의 반응을 허락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포수가 실제로 터지든 강렬한 떨림만으로 끝나든 그 직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 이후에 여성을 꼭 안아주고 방금 너의 반응이 너무 소중했다,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다음번 더 큰 폭포수를 위한 최고의 회복해 강화 영양제입니다. 몸은 이 경험은 안전하고 소중하고 다시 해도 된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을 실제로 실천했을 때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 몇 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반응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은 반복되는 안전한 경험 속에서 점점 더 빨리, 더 깊게 열립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성의 윤활이 더 빨리 늘어나고 성관계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밤 또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 밤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남성 역시 자신의 몸을 더 잘 조절하게 됩니다. 숨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이 상대의 반응을 읽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건 단지 성관계 기술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질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폭포수처럼 분출되는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와 유대가 깊어지면서 일상 대화, 스킨십, 갈등 해결 방식까지 부드러워지는 부수 효과입니다. 싸움이 나도 서로를 적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 느끼게 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생기고 작은 스킨십에도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연습과 이해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준 문화도 없었으니까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낮에 보내는 메시지 한 줄을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밤에는 5분만이라도 더 길게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성은 숨길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건강의 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순간 부끄러움 대신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소수의 남자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어제까지의 방식으로 그냥 버틸지 아니면 오늘부터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지도를 그려볼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한 가지를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의 파트너도 몸과 마음이 함께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더 안전하고 더 깊고 더 해방감 있는 쾌감을 경험하시길. 그리고 언젠가 그때 들었던 그 말이 내 인생을 조금 바꿔줬다 라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